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집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요. 저는 결혼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전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렸을 때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외동딸이었는데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셨고 아버지는 사업 준비를 하셨죠.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으셨기에 어머니가 생활비와 아버지 사업 자금까지 다 대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한 번에 성공하면 몰라요. 사업은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저희 집은 빚이 잔뜩 쌓여갔고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갔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어머니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붙잡지도 않으셨으니까요. 저에게서 엄마를 떼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붙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한지 알고 있었고 다시 붙잡는다고 해도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저와 아버지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기에 어머니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아버지한테 매일같이 반항하면서 어머니 보고 싶다고 찡찡댔거든요. 아버지는 사업도 안 되고 아내까지 떠나갔으니 분명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슬픈 내색 하나도 하시지 않고 사업 준비에 더 심혈을 기울이셨죠. 아버지는 정말 코피까지 흘려가시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투자자가 사업 아이템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그날 잠도 주무시지 않고 다음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셨죠. 투자가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시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건지 드디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빚에 시달리던 우리였는데 한순간에 졸부가 되어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도 훨씬 궁전 같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제 방도 생겼을 뿐더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생겼어요. 그리고 학교까지 매일 데려다 주시는 기사님도 생겼습니다. 저는 한동안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학교 마치고 집으로 와서 공부만 했던 저였는데 이젠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는지 어머니가 단순히 아버지 사업 때문에 잠깐 나가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셋이서 화목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어머니를 집에 데리고 오시지 않았죠. 제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말해도 항상 말을 아끼셨고 이제 어머니는 못 본다고 단정지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와 어머니가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도 말을 해놓은 상태여서 제가 어머니를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니 확실히 자유가 주어지더군요. 이제는 기사님이 운전해주는 차가 아니라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며 저의 정체를 숨기고 신입사원부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제가 아버지의 딸이란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다행히도 다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일도 나름 적성에 잘 맞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부서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네요. 그동안 저도 승진을 했고 앞자리가 3으로 바뀌어 가면서 한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연락을 먼저 하신 적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아버지 몰래 어머니를 찾아보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어머니가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 저는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사시는지라도 궁금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면 좋겠다고
매일같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신 줄 알았고요.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여자를 만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한테는 입 밖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는데 내심 속으로는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저희 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나이도 제 또래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 경비도 세워져 있어서 몰래 들어왔을 리는 없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온 소리를 듣고 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인사해라.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저는 아버지가 한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민서라는 분은 딱 봐도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결혼을 하신다니 이건 딱 봐도 저 여자가 아버지의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분이 제 새엄마가 될 거라뇨. 엄마라고 부르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어허, 네 새엄마 될 사람한테 인사 안 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머니를 고생만 시키고 결국 집 밖으로 나가게 하셨으면서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다뇨. 이때까지 저는 아버지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저 혼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아버지 사업 준비하실 때 뒷바라지 다 해준 어머닌 안 보고 싶으시냐고요. 제가 어머니 아직까지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새파랗게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이라뇨. 새엄마라뇨. 전 절대 이 여자 새엄마로 대우 못하고 같이 못 살아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갈게요. 저는 아버지의 대답도 듣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대충 챙긴 뒤 집을 나섰어요. 짐을 챙기고 차 안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너무 슬펐지만 제일 슬픈 건 제가 갈 데가 없다는 게 너무 한심했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이 차도 이 옷도 이 신발도 전부 다 아버지한테서 얻은 거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스스로 잃은 게 하나도 없었죠.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대충 회사 근처 호텔에 장기 투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엔 절대 들어가지 않았죠. 물론 아버지도 제가 여기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도 끝내 그 여자와 갈라서겠다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호텔에서 지내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호텔로 퇴근하는 일상을 보냈어요. 점점 삶에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없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발령난 남자였죠.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소문으로 들어보니 유명한 남자더라고요. 일을 잘하고 센스가 좋아서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가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갔나 봅니다. 아무튼 저희 부서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 제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도 민혁 씨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성격이라서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더군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듬직하게 느껴지니까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혁 씨는 야근도 같이 하고 점심밥도 자주 먹으면서 사적인 자리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나면 술도 한잔하고 주말에도 만나서 영화 보는 그런 사이 말이죠. 저희 부서로 발령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그렇게 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는데 아마 팀원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연애를 했어요. 정말 잘 맞았고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민혁 씨가 사귀는 것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 주위에 사람을 붙인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몇 년 만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잠깐 보자고 말이죠. 저는 딱 느꼈어요. 민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 저와 민혁 씨는 연애한 지 몇 년이나 되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민혁 씨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 딸이 저인 줄은 절대 몰랐고요. 아마 아버지도 제가 민혁 씨와 결혼을 할 것 같으니까 부르셨겠죠. 그리고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뵈었는데 정말 얼굴이 많이 변해 있으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의자에 엉덩이를 닿자마자 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랑 결혼은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아무 이유도 말해주시지 않고 대뜸 결혼은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답변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단순히 민혁 씨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안 된대요. 사실 민혁 씨가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믿을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간 민혁 씨밖에 없었고 말이죠. 아버지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자리를 민혁 씨가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돈 좀 있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안 만져본 사람이 갑작스럽게 큰 자리에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평생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아버지가 민혁 씨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니 오기가 생겨서 오히려 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싫다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 민혁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그 여자를 왜 집사람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 테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혁 씨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제가 어떤 집안의 딸이고 새엄마로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전부 다 말이죠. 민혁 씨는 듣는 내내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물 건너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제 손을 턱 잡고는 우리 결혼하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당연히 승낙을 했죠. 저희는 그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최고의 성과를 낸 직원한테 성과금을 주고 축하 파티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큰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민혁 씨가 해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회사의 인재로 뽑힌 것이죠. 다들 너무 축하해 주었고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연락이 오셨어요. 넷이서 식사 자리를 갖자고 말이죠. 아마 새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저와 민혁 씨, 이렇게 넷이었겠죠. 그리고 아버지도 민혁 씨가 인재로 뽑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 싶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뒤 저희 넷이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친엄마도 아닌 그 여자를 새엄마라고 소개하는 게 부끄럽긴 했지만 어차피 결혼한다면 알아야 하는 사실이니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식사 자리는 좋게 끝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결혼한 날짜는 언제로 할 거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저와 민혁 씨의 결혼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고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저와 민혁 씨의 결혼은 저희 회사에 소문이 돌았고 다들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란 것은 결혼식장에 제 아버지석에 앉아있는 분을 보고 다들 놀라셨죠. 이때까지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던 제가 알고 보니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 딸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저는 결혼식 날 이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신혼집은 제 친정집과 차로 10분 거리에 잡았어요. 그런데 신혼생활이 점점 시작되려고 하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더라고요. 매일 퇴근하고 남편과 같이 집으로 가서 저녁을 해먹고 같이 자는 게 신혼생활의 묘미인데 하필 프로젝트 시기랑 겹쳐서 저만 맨날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미리 집으로 퇴근하고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저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제 사촌 오빠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사람들한테는 말 안 했는데 제 사촌 오빠는 평범한 직원인 줄 압니다. 저와 남남 사이인 줄 알죠.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밝힐 시기도 놓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결혼식 날 외국에 있었고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잠시 온 거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모르는 사촌 오빠와 함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매일같이 밤을 새웠어요. 남편에겐 너무 미안했지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미룰 수 없었죠.
그래서 야근도 잦고 집에도 잘 못 들어갔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어가는 날이면 새벽 2시나 3시쯤에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어요. 저한테 수고했다고 안아주거나 위로를 해줘야 할 남편이 제가 집으로 들어가면 저를 째려보았고 나쁘게 대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심술인 줄 알았어요. 신혼인데 같이 못 있으니까 속상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 일한다고 늦게 들어온 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저를 의심하는 말을 내뱉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당연히 일하고 왔지. 라고 했지만 제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놀랐지만 그때는 너무 피곤했고 해명할 힘도 없었기에 바로 씻고 잤어요. 그렇게 매일이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전혀 믿지 않으니까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이 남자 제대로 삐졌네 싶었습니다. 사촌 오빠와 제가 프로젝트를 드디어 성공적으로 끝내고 며칠간의 포상휴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과 사이도 풀어볼 겸 남편과 같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속상해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남편한테 오랜만에 신발을 사주기 위해서 명품관에 들렀습니다. 이거 신어보고 저거 신어보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발이 남자와 여자 커플화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신으면 좋으니까 저도 사려고 했어요. 저도 이리저리 신어보면서 남편과 같이 하하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신발도 사줄까?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여자한텐 제 돈을 전혀 쓰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기특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신발 사이즈를 아는데 그 여자의 신발 사이즈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들을 보면서 헤매고 있으니 갑자기 남편이 장모님 240 하시면 될걸? 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 여자 신발 사이즈를 어떻게 알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짓말 못하는 남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여자들 원래 거의 다 240 신지 않나? 라고 하면서 넘어갔죠. 솔직히 그때 조금 의아했어요. 왜 발 사이즈를 잘 알지 싶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둘이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신발을 사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아버지와 그 여자한테 신발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저와 남편이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사위, 오늘 내가 사준 옷 입었네? 라고 했거든요. 둘이 벌써 옷까지 사주는 사이가 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일반적인 장모가 아니잖아요. 저와 나이 차도 얼마 나지 않는 여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에다 대고 그 여자는 저에게 어머, 딸 몰랐어? 너 회사 일로 바빴을 때 내가 사위랑 좀 많이 친해졌거든. 내일은 같이 여기 근처 맛집에 가기로 했는데 라고 했죠. 마치 장모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가 저에게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관심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솔직히 그 여자가 너무 거슬리고 짜증났습니다. 1시간 후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씻고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난 것을 알면 풀어주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서 저는 남편이 잘 때 정말 오랜만에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꼬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데이트하자고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저희 아버지와 결혼까지 한 여자가 제 남편을 노릴 수 있는 걸까요? 속에서 천불이 났고 그 여자한테도 화가 났지만 남편에게 화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집안에 사람 잘못 들여서 한순간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죠. 우선 모든 카톡 내용을 다 제 휴대폰으로 옮겼어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터졌습니다. 제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로 오자마자 방에 있던 남편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대뜸 제 뺨을 내리치는 겁니다. 아주 세게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때린 뺨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사진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이 이상했습니다. 저와 사촌 오빠가 누워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딱 봐도 어눌하고 합성이 완벽히 되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 단단히 착각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 이때까지 같이 야근했던 사람 이 남자 맞지? 내가 너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다. 야근한다는 게 매일 이러고 있었냐? 너 정말 쓰레기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사촌 오빠고 이 사진은 합성된 거라고요. 사진에 있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남편한테 다 보여주었더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사촌 오빠가 우리 결혼식 날 외국에 있어서 못 왔고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잠깐 왔다는 사실까지 싹 다요. 남편은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요. 전 이 사진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장모님이 주셨어. 그 여자는 저 몰래 남편한테 찝쩍거린 것으로 모자라 제가 외도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남편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미칠 듯이 났고 당장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그 여자와 아버지를 깨워서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뺨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으셨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와 남편의 뺨을 때렸고 그들은 경비들한테 쫓겨났죠. 그 여자는 쫓겨나는 내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미웠어요. 그 여자를 집에 들인 사람이 바로 아버지니까요. 그들을 쫓아내고 아버지와 저는 30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근데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데 조금 마음 한켠이 아려오긴 했어요. 아버지도 그 여자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여자와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렸죠. 그리고 저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회사를 제가 물려받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으니 저보고 하라셨습니다.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도 결혼 꼭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